싶은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ODL 상황을 좀 볼 건데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요즘 ODL 약간 부진해요. 약간 부진해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부진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자연스럽게 하시겠지만 세계 경제 지금 상태가 너무나도 메롱이죠. 메롱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향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이게 한 주 단위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 하향 경계선이 한 주 단위고, 지금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숫자와 그리고 그래프 이 길이로서 이제 규모를 나타내는데 단위는 달러 단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 보이시죠? 지난주 월화수목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부진하진 않았어요. 물론 지지난주에 목요일에 비하면 월등히 부진하긴 했지만 뭐 이 정도까지 볼만한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요거 금요일 갑자기 왜 이러죠? 이상하게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ODL이 뭐 주말인 줄 알았어요. 바닥을 치고 이제 이번 주 스타트 했는데, 월요일도 보시면은 평소보단 약간 부진했고요. 그리고 화요일 진행되고 있는데 그 추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 요 정도? 이 추이라고 하면 요 정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구간별로 보면은 빗소도 전성기 때보다는 지금 부진해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볼륨이 4120만이죠. 뭔가 말을 하고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4120만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수로는 많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 2천만 수준이에요. 얼마 전에 2천만 개 하루 데일리 볼륨 할 때랑 비슷하죠. 근데 얼마 전에 가격이 지금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막 3천만 개도 기록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요, 다소.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미국에서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건 약간 송금액이 줄어있다. 2주 전보다 1주 전보다 약간 줄어있는 상태고요. 자, 필리핀 구간을 잠깐 볼까요? 어떤 추세를 타고 있는지. 이거 느리게 나오네. 그러면은 다른 데도 미리 띄워놓는 게 현명하겠죠. 호주 것도 띄워놓고요. 비트 스탬프도 띄워놓읍시다. 역시 빠르군요, 비트 스탬프. 자, 비트 스탬프 먼저 띄워졌으니까 여기부터 보고 갈게요. 자, 하루 단위 돼 있고 볼륨 돼 있고 세팅 다 돼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 스탬프도 약간 거시기하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패턴은 보입니다. 여러분들 패턴 보이시죠?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서 할까요? 자, 패턴이 보이시죠? 두 번 딱딱, 요거 두 번 딱딱 적고 5번 놓고 두 번 딱딱 작아지고 5번 크고 다시 두 번 딱딱 적고, 이제 월요일 시작됐죠. 화요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 ODL 패턴 때문에 그러죠. 주말에는 쑥 줄었다가 평일 되면은 ODL 써지니까 슉 올라갔다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가 지지난주보다는 약간 줄어있어요. 줄어있지만 그래도 뭐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마치 나무와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숲의 관점에서 커다란 숲을 보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올해 초보다는 이미 많이 늘어있기는 해요. 그죠? 여러분들? 불과 2달 전인 1월보다도 2배 이상으로 높아져 있긴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불뚝 솟아있죠. 높게. 1월에 비해서도. 그래서 뭐 2달 전 이런 식으로 약간 큼직하게 비교를 하면은 많이 늘어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만 2주 전이나 한 주 전 이렇게 단기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때보단 상대적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조금 부진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관점에서는 많이 늘어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여기는 좀 간당간당하네요. 요즘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거래량을 XRP를 좀 많이 따라오긴 했네요. 하지만 5대1 파워로 1등을 누리고는 있습니다. 호주는 비슷한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 비소처럼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살짝 줄어있는 상태 마찬가지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인스피치 볼 텐데 얘네 왜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홈페이지를 개편했네요. 바뀌었네요. 개편하고 나서 엄청 느려졌네. 뭘 잘못 건드린 걸까요? 어쨌든 띄어졌으니까 필리핀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1일 단위로 찍고, 그리고 인디케이터 항상 새로 불러줘야 되죠. 우린 볼륨 볼 거니까 볼륨 찍어주고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인스피치 최근 건데 역시나 똑같죠. 하루, 이틀, 주말, 이틀 줄고 5일은 높고, 그리고 하나, 둘, 이틀 줄고 5일은 늘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필리핀이 요날 너무 줄어있죠. 그죠? 딱 눈에 띄어지죠. 이 이틀. 근데 심지어 금요일도 확 줄어있죠. 그리고 주말, 월, 화 시작돼서 가고 있죠. 지난주에 부진했는지 사유가 좀 명확히 나왔죠. 필리핀 구간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Why?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컨대 직간접적으로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바와 같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자체, 세계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에 아마 송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다 중지되거나 기존보다 굉장히 부진하죠. 돈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이제 이것과 연관성 있는 송금,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 역시도 기존보다는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쭉 모든 ODA 구간들의 흐름, 추세를 봤지만은 필리핀이 유독 부진해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제랑 오늘은 그래도 1800만 개, 그리고 오늘은 1100만 개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XRP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볼륨은 XRP 기준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 뭐 300원대일 때 뭐 1200만 개 거래된 거랑 오늘 어제 뭐 1800만 개, 1100만 개 거래된 거랑 했을 때 사실 볼륨은 300원대일 때 1200만 개 거래된 게 훨씬 높다는 거죠. 그때보다는 볼륨이 좀 줄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오딜 상태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거거든요. ODA 볼륨인데 빠르게 성장했으면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세계 경제위기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사실 비스무리하긴 하죠.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 각국의 정부가 반응하는 걸 보면 이미 뭐 세계 경제 위기나 다름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대하는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 약간 부진한 상태에 있다, ODA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는 이제 5일 얘기를 계속 하네요. 5일 얘기를 IMF가 지금 꺼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강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젠가 이제
뭔가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언리미티드로 시장에다가 돈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다고 기사도 나왔죠. 심지어는 국채만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걔네들이 만든 금융상품까지도 매입을 해드리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다가 돈을 대는 거나 다름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데는 아마 여러분들 기사로 보셨겠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기름 가격, 석유 가격이 영향이 있다는 얘기 있죠. 이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존재할 텐데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치 부동산을 이제 담보 잡아서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담보로 잡은 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한테 좀 체감이 많이 될 예를 들자면 우리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갖고 은행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 잡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만한 액수를 대출을 해줄 텐데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고 합시다. 10억인데 대출한 이후에 갑자기 부동산 폭락해갖고 가치가 떨어져요. 뭐 5억이 돼서 반토막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쫄리죠.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흐름이 내가 당시에 10억이라고 판단해서 대출해준 돈, 아마 10억 가까이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어지죠. 왜냐면 담보 잡은 게 지금 시장에서 5억의 가치밖에 안 하니까 돈을 상환 못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동 양식은 자연스럽게도 동기가 어디로 이어진다?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대출해준 돈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석유 시장도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뭐 석유의 선물 시장도 존재하고 지금처럼 파생 상품 여러 가지도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것과 관련된 이제 채권들을 들고 있는 어차피 대출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채무 채권 관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관계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이 채권자들이 채무 이행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연쇄부도 실제로 경제위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게 터질 수도 있다.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미연준이 신나게 뿌려대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의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지금 요 석유 가격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역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가 단순히 현금을 자꾸 뿌려대서 망한 건 아니다. 이거 플러스 석유 가격 자체가 가치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실 석유 파워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석유 가격이 무가치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들 근본적인 본인들 힘을 지탱해주는 게 석유인데 그것까지도 두들겨 맞으니까 결국에 베네수엘라가 그냥 폭삭하고 망해버렸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석유 가격 관련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경제시장에 석유 가격이 영향을 확실히 더 많이 미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MF 역시도 지금까지 얘기된 것 때문에 석유 가격에 관련돼서도 IMF조차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유 참 대단해요. 갑자기 되게 부러워지네요. 그 이름 누구죠? 여러분들? 석유 부자, 그 중동의 왕자 이름 뭐죠? 그 맨시티 구단주 이름 뭐더라? 이름 뭐죠, 여러분들? 저 바본가 봐. 그 사람 이름 뭐죠? 떼부자? 중동 석유 부자 왕자. 맨시티 구단주. 이름 생각 왜 안 나지?
들으면 딱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바보 된 것처럼 생각이 안 나네. 고수톱 게임? 갑자기 왜 고수톱이 나왔어요? 아, 만수로, 맞아, 만수로. 아,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얘기를 못했네요. 이런 바보. 자, 만수루입니다. 내가 정지해갖고 생각이 안 났었네요. 만수루. 좋겠다. 만수루 부럽다. 참 없애고 이걸로 보도록 하죠. 로펠러가 석유왕이었어요? 천수루? 백수루? 아유, 이 드립들. 끝나지 않는 이 드립. 한 10절까지 가게 생겼어. 억수로.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만수르가 생각이 안 나서 헤맸네요. 유튜브 중고 소유라고요? 중국 거라고요? 아니, 구글 건데. 왜요? 갑자기 왜 유튜브가 중고? 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 글쎄요. 그거보다는 그거 아닐까요? 그냥 한국에만 좀 해당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 그 바이러스 뭐 얘기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정으로 지금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정치가 싫어서. 어쨌든 네,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만 해주세요. 정치는 나빠요. 아까 맞다. 제주님이 뭐 얘기 꺼내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주시님 눈앞에 보이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미국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디지털 달러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이 디지털 달러가 혹시 CBDC 생각하는 거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CBDC를 출시해서 사용할 정도로 미연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한 이유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이유. 아직 CBDC 출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달러가 그냥 은행 계좌에 있는 그 디지털 형태의 달러를 얘기하는 거면 뭐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그 미 하원인지 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을 했던 거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 의원들이 제안한 게 CBDC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제안한 거면 추진한다고 하는 거면 그거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의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디지털 달러 지급하는 거 뭐 충분히 가능. 하지만 CBDC로 제공하는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불가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맞아. 제주님이 얘기한 거 왜 XRP 개인한테 왜 파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냐면은 ODL을 쓰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볼까요? ODL, 새로운 ODL 통로를 오픈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로, 필요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규제. 클리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불법이 아니어야 된다고. 두 번째 뭐죠? 어느 정도의 유동성. 아마 제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번 사유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야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ODL 통로를 열고 거기에 이제 마켓메이커들이 쳐들어가 갖고 으아 하면서 이제 막 버프를 하겠죠. 하는데 이번이 만들어지려면 아무래도 개개인들까지 있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본인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개개인들한테도 지금 거래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되게 그거를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성종님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왜 지금 정치 얘기를 안 해줬으면 하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최성종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0%, 1000% 동의해요. 우리 개개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채널에서 정치 얘기를 좀 자제를 부탁드리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여긴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플과 XRP 관련된 소식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눌 부분들, 건설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을 얘기 나누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치를 목적으로 모인 채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 얘기라면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르세요. 의견이 다르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1번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정치 채널이면은 뭐 정치적인 얘기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 목적으로 모인 채널이 아닌데 정치 얘기를 꺼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를 굳이 꺼내서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정치 얘기 자제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장려하고 있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딱. 아니, 제 노딱 좀 풀어주세요. 노딱 좀 풀어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그 얘기는 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진짜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돈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면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뭐 양심이라던가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후원해주세요, 광고 좀 보세요, 막 이런 강요를 안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어. 전에도 또 얘기했던 건데, 아니 1시간 알바해도 8천 얼마를 버는데 세상에, 안 그래도 제 영상 하나가 대충 한 4,000원? 3,000원? 이 정도 나와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게 최근 3달간 평균을 대충 계산하면은 3,4,000원 정도 나와요. 광고료 수입이. 아니 근데 뭐 그 정도에도 제가 크게 불만은 가지지 않았는데, 요즘엔 노따까지 붙으니까 막 1,000원, 2,000원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뭐 방송 편집하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드는 시간이 2-3시간 이상이거든요. 이거 알바를 해도 만 얼마를 버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하고서는 막 1,000원, 2,000원 들어오니까 이건 뭐지? 싶어갖고 유튜브한테 막 화가 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한테는 멱살 잡고, 야 이놈아, 왜 노딱 왜 붙이는 거야? 설명을 해봐 해도 묵묵부답. 유튜브는 대답이 없다. 나쁜 놈들. 그래서 요즘에 그 노딱 얘기하면은 유튜브한테 화가 나요, 진짜. 이놈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튜어드님 또 오랜만에 오셨네. 알림 안 갈 때는 못 오시다가 알림이 가서 오셨나 보네요. 힘내시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화이팅. 어쨌든 노딱 얘기가 나와서 핫딱지가 나와갖고 잠깐 얘기를 했네요. 자, TNT님 얘기하시는데, 미국 디지털 달러가 호재인 것 같긴데 악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왜 악재로도 볼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하셔야지 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코로나 얘기 안 해도 붙던데?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주시님이 얘기한 것도 잠깐 볼까요? 위에 이번 역병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는 시간을 더 당겨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저도 어제 CBDC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진짜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하는 거를 좀 더 땡겨올 수도 있어요. 어제도 이제 중앙은행들 그리고 CBDC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저도 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필연적이진 않아요. 인과관계처럼 당연하게 결과로 이어질 거는 아니라서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내 목숨을 아이유에게. 노딱 붙이는 거 보시하는 거라고요? 나쁜 봇.
유로화의 유동성 위기가 오면 CBDC 발행 시기가 빨라질까요? 글쎄요. 유로화이던 아니면 달러든 간에 유동성 위기 온다고 CBDC 발행 시기가 빨라진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를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다양하게 고려를 해봐도 글쎄요. 그런 게 있을까 싶거든요. 칸토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후원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릭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힘내요 형. 화이팅 힘낼게요. 네. 나중에 XRP 성공하거든. 그때 땅에다가 돈을 막 버리고 싶어. 그럴 때 저한테 그 돈을 후원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나 혼자만 불행해질 수 없다. 금융위기여 빨리 와라. 농담이시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 진짜 오면은 다들 힘들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어제는 목이 나가갖고 오늘 좀 목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지금도 살짝 좀 잠기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할만한 것 같아요. 다행히 물을 마시면서. 혜연비님 알림이 안 갔어요? 왜 그러지? 복불복인가 본데? 오늘은 그래도 제법 알림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막 알림가 안 가서 사람들 안 오셨던 때보다는 더 오긴 했는데 네, 워낙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연비님. 근데 여러분들 우리 본질적인 걸 좀 생각해 볼까요? 이제 부고님도 그렇고 주심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도 갖고 있고 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어제 CBDC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의 이런 사태가 경제 위기가 어쩌면 CBDC를 발행하는 시기를 앞당겨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의견들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CBDC가 출연을 하면은 우리들과 어떤 부분이 상관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데빌님 후원 5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왜 오빠 목 관리 좀 하세요. 아니 왜 알고 데빌님 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셨어요? 힘드시다며.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힘드시다면서 왜 후원을 주세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던 얘기 좀 이어서 좀 진행을 하자면, 자,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거는 CBDC가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CBDC가 나오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CBDC 출연이 과연 XRP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리프사 이렇게만 쳐도 나오나? 제가 설명드린 게 나오긴 하네요.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리프사가 원하는 거는, 중앙은행들한테 원하는 거는, 화면에 낙서를 많이 해놨네. 낙서 안 한 화면 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낙서 계속 했네. 자, 제가 2018년 10월 때 설명드린 건데, 이 깔끔한 그림 나와라. 요거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일단 보시는 PT 자료는 만든 쪽, 그리고 출처가 거기입니다. 엔티티 데이터예요. 엔티티 데이터.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엔티티 데이터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 네임드 있는 회사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회사긴 하죠. 자, 여기서 만든 자료고, 플러스 또 아셔야 될 게 2017년 아마 8월에서 9월? 전후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꽤 됐어요. 3년 가까이 됐죠.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3년 가까이 된 자료입니다. 자, 그 안에 자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국기도 보이고요. 유럽중앙은행, 미연준, 영국중앙은행, 중국중앙은행 다 보입니다. 근데 이들의 지금 뭐 이렇게 네오박스로 두 개가 연이어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쪽 라인에 있는 거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페이먼트 시스템이고 이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볼까요? 파란색 라인에 있는 거 세틀먼트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중앙은행에 RTGS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시스템. 그걸 얘기합니다. 헤드와이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중앙은행들이 있는데 본인들 시스템 네트워크는 나중에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커런시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오늘날처럼 다른 네트워크다. 심지어 뭐 패드나우 미연준에서 새로 차세대 시스템 만들기에 네이밍을 패드나우로 했죠. 그리고 뭐 유럽중앙은행도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차세대 시스템 만든다고. 그리고 영국중앙은행도 차세대 시스템 만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죠. 여기 안 나있지만 싱가포르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다 하고 있죠. 특히나 일본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과 서로 짬짬이 먹고 같이 즐겁게 연구를 DLT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기에 중앙은행들도 각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각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는 글로벌 원커런시 그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에게는 이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호환해줄 뭔가 다리 역할을 해줄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리프사가 노리는 건 그겁니다. XRP를 뭐 중앙은행이 사달라. 이거보다는 RP로 한번 다른 중앙은행 또는 다른 뭐 시중은행 네트워크 이런 데 연결하는데 RP를 써보지 않으시렵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RP를 쓰게 되면은 이 다리, 레일에서 뭔가 실제로 가치를 움직여줄 디지털 에셋이 필요한데 그거를 XRP로 만들겠다는 작전이죠. 요겁니다. 자, 요거를 노리는 건데요. 리프사는 CBDC가 출연을 하면은 이 그림과 리프사가 목표하는 이 그림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CBDC 자체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막 절대적으로 CBDC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고 CBDC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CBDC를 만들던 만들지 않던 중앙은행이 이거를 싱가포르 중앙은행 연구소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유니버셜 트레이딩 플랫폼이 있죠. CBDC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거나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만들거나 아까부터 말씀드린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렇게 다리 놓을 IP도 필요 없고 이 다리에서 가치를 옮겨줄 XRP도 필요 없거든요. 이러면 리프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게 되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글로벌 원커런시 뭐 아까 SHC 같은 거 언급이 나왔는데 XRP가 아닌 뭐 또 다른 존재로 SHC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사용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거에 따라서 ILP가 필요하거나 또는 XRP가 필요하거나 필요 없어지거나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커스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CBDC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메인 포커스는 중앙은행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그리고 뭐 글로벌 원커런시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한창 이슈화 됐을 때 리브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리브라 자체가 글로벌 커런시 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 XRP와는 약간 대립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집중해서 관련된 소식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지금 트렌드 XRP와 관련돼서 뭐 호재라던가 악재 또는 관련된 소식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기억을 하시고요. 굿밤하세요. 왜 올라가? 리프사가 원하는 건 흑우들 양성이라고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데 무섭다. 유로화의 유동성 위기가 오면 CBDC 발행 시기가 빨라질까요? 그러니까 아예 무관한 거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성 위기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북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EB라고 줄여서 쓸게요. 유럽중앙은행 EBC라고까지 쓸까요? 22가 맞겠네요. 22 유럽중앙은행 또는 뭐 미연준 FRB 뭐가 됐던 간에 얘네들이 지금 이미 실제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때문에 경제 파탄이 나는 걸 막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로 보인들이 찍어낸 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보인들이 목표하는 거는 뭐죠? 유동성 부족 사태를 일으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 때문에 오는 경제 파탄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거죠. 사실상 약간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연을 시키겠다는 거죠. 경제 파탄 나는 거를 지연을 시키겠다는 거죠. 보인들이 유동성을 임시적으로 제공을 해서 파탄까지는 안 가도록 일단은 지연을 시키겠다는 의미죠.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면,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공급해서 시장을 원활하게 다시 세우겠다. 뭐 잘 목적한 대로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이유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부고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시도해갖고 돈을 풀고 있는데, 돈을 푸는 데 있어서 CBDC 형태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하면은 CBDC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CBDC가 아니라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해요. CBDC에 비해서. 통화 정책을 짜는 데는 실제로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돈이 집중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알면은 사실 이 폴리시 메이커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서도 정책을 짜는 사람도 있겠죠.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이 짜는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CBDC가 아닐 때는 그거를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CBDC가 되면은 본인들이 만든 CBDC 네트워크상에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바탕으로 뭐를 알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일단 통계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적재적소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필요한 것들을 조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CBDC가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든 또는 미연준이든 고려를 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훨씬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미연준이든 유럽중앙은행이든 아직 CBDC 네트워크 그거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게 문제죠. 만약에 어느 정도 준비됐으면은 CBDC 관련된 뭐 기사들 또는 해당 중앙은행에서 프로젝트 진행했던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노출이 됐을 텐데, 그런 적이 없고요. 심지어 미연준은 CBDC 질문하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미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좀 더 빠르게 시기를 당기고 싶다라던가 하더라도 그 시기를 당장으로 당겨 볼 만한 또는 가까운 시일 내로 당겨 볼 만한 기술적인 여건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은 금융위기가 와야 이득일까요? 안 와야 이득일까요? 딜레마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요즘 분위기 봐서는 안 좋은 거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면은 세계 증시랑 암호화폐 가격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017년, 2018년 얘기하면 또 모르지만 가장 최근 지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진짜 세계 증시, 세계 경제 상태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요즘에는? 요 며칠간은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봤지만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는 최근에는 확실히 경제 위기가 빨리 해결이 돼야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죠. 확실히 지금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주식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어제부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반응을 봐서는 엄청난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렇게 반응 빠르게 뭔가 계속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금융 상품들이 박살이 나왔고, 신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 현대 금융 자체가 신용이라는 거 바탕 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신용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이 경제상에 실제로 그 신용의 문제를 일으켜서 경제위기까지 가져가준 케이스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연쇄부도죠. 그때는 이제 상품은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쪽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 못하는 사태가 되니까 그게 물려서 다 같이 채무이행 불가, 다 같이 와르르르, 그거죠. 그러니까 감자가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 같아요. 당연히 중앙은행들 입장 그리고 각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태를 막고자 하는 거겠죠. 지금 반응하는 것들이. 네,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뭔가 당장 변화를 엄청나게 일으켜 줄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든 뭔가 이 시장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또는 뭐 자산들, 여러 종류의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애들처럼 역할을 하려면 좀 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 법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세계 정상 국가들에서 특히 더 하나 꼽자면 미국 시장에서 뭔가 클리어하게 정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녹아들었을 때 실제 뭐 비트코인이든 XRP든 뭔가 사람들한테 대중적이고 친근하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유별난, 지금 솔직히 지금도 유별난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또는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약간 아직도 사기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성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공중파나 뭐 이런 공공연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막 우아한 사기다. 이거 자체가 사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실제로 존재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여전히 유별난 걸로 취급이 되고 있죠. 한토나님 회사 바쁘다고요? 왜 바쁘시지?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바쁘지 않을까요? 다 위기를 겪고 있어갖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늘도 말을 많이 하나 보네. 점점 목이 아파온다. 마이크 테스트. 네, 목이 쉬고 있네, 점점. 느리게 말을 해야 될까요? 느리게, 막 나긋나긋하게.
오 마이 갓. 실행시장 인덱스도 엄청 떨어지네. 그냥 바닥을 치는구만. 마이 갓. G80? 약간 G80 하니까 그 LG 핸드폰 같은데? 화상각이요? 근데 도이치뱅크는 예전부터 막 파산 위기 얘기 돌지 않았나요? 아직도 파산 안 했어요 거의? 애인한테 속상해 되시요? 애인? 애인? 요즘 제가 매력녀라고 느끼는 정담이가 아니지. 김담이? 네, 김담이. 매력녀. 주진님 얘기하는 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테리 헤게모니 커런시로 실제로 이제 전 영국은행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고 XRP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능성에서 있다는 거지 아직 뭐 그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전의 역사를 돌아봐도 뭐 예를 들면은 1929년쯤에 이제 미국 경제 대공황 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걸쳐서 뭐 일본도 막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면서 뭐 부동산 거품 꺼지고 그런 경제 위기 겪었죠. 우리나라 IMF 올 때,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오게 한 2008년, 2009년 그때 미국의 이런 사태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기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당연했던 시기들이 미래에 있을 때 그거보다 더 과거의 시점에서 뭐 이런 일들이 또 올 것인가 막 이런 사태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약간 감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사태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꺼냈지만, 그런 사람이더라도 뭐 디테일하게 그걸 예상하거나 또는 뭐 그 밖에 언제쯤 올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당연한 것처럼 예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결국에 현재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는 현재로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 현재에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고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또는 뭐 가끔씩은 그런 것도 하죠. 단순히 이제 빠르게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승부수를 걸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할 때도 있는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지켜봐야죠. 뭐 주신님이 말씀하신 의견처럼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오늘도 설명을 드렸고, 저 역시 XRP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되면은 좋겠고 그걸 바라는 입장이고요. 꼭 됐으면 좋겠다, 2년 내로. 마녀 봤어요, 김남이. 요즘 김사랑보다 훨씬 좋아요. 김사랑은 잊혀졌어요. 제일 매력녀 같아요. 매력적인 여자애이지 않나. 최성룡님 얘기하시는 것도 한번 보면 XRP 라이벌인 리브라를 그렇게 막은 거 보면 높은 사람들이 XRP에
우리가 모르는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음모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뭐 세계를 움직이는 막 그 비밀결사 조직들, 예. 실제로 XRP를 바로 너야 이러면서 점 찍어놨을 수도 있죠. 예, 태생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에셋이 되기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태생부터가 이미 모든 거는 결정돼 있다. 답정 너다. 답은 결정돼 있어. 너만 선택하면 돼. 예, 이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낮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리프사가 그 보여주는 비즈니스 모델, 브릿지 커런시로서 그냥 성공을 해갖고 XRP 가치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변절남이라고요? 변절남? 왜 갑자기 왜 변절남이야? 아니 김사랑 버린 게 변절남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호빵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매력이라는 게 원래 외모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말투, 뭐 그 사람이 주는 영감이라던가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동선들, 또는 뭐 뉘앙스, 정말 오감에서 느껴질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걸로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표출되는 건데 말로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뭐 어쨌든 그런 것에서 바탕으로 나오는 매력에서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져요. 김담이 욕하면 가만 안 두게 막 이래. IMF 얘기도 나오고 이제 부모님 CBDC 얘기도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CBDC도 스테이블 코인처럼 작업화폐에 넣어서 비율만큼 뽑는다든지 분명 어떤 제한이 걸릴 텐데 무한돈 뽑기가 가능할까요? 화폐는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해서 양적 완화가 심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적 완화가 아니고 유동성 위기요. 맥락에서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냥 사소한 거 하나만 좀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DC 자체는 중앙은행이 만든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에 비유하면 센트럴라이즈 네트워크예요. 오늘날의 뭐 은행이 갖고 있는 본인들 서버라던가 이런 것 좀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제약받지 않아요. 그냥 찍어내고 싶으면 찍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뽑고 싶으면은 그냥 뽑아낼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본인들이 만든 네트워크고 본인들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분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IMF 이제 칸토나님 얘기하시는데 팟빵도 홍보해야 되죠. 팟빵 홍보하기 전에 우리 IMF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크리스 라센이 IMF와 뭔가 썸씽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 이거를 왜 예전 얘기를 지금 와서 꺼내냐면은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약간 희석돼서 기억이 흐물흐물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기 차원에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 IMF,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링하우스. 자, 이 세 단어를 딱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 라센이 IMF에서 뭘 했었죠? 3초 드립니다. 3, 2, 1. 자, IMF에서 그 자문위원을 했었죠. 이게 아마 영어상으로 하이레벨 뭐였지? 요거다. 하이레벨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했었죠. IMF에서요. 이거는 인도 정보 같네요. 거버먼트 닷인 한 거 보니까 인도 같고 인도는 아니고요. IMF로 한정을 지어야겠네요. IMF.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 자,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그래요. 얘네 아직도 활동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 얘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어요. 자, 보시면은 IMF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최근에 활동을 언제 했는지 봅시다. 검색을 하고요. 가장 최근 거.
5월 24일이 있네요. 5월 24일. 2019년 5월 24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최근 것 같죠, 요거? 그 뒤는 없겠죠? 소트. 아니, 데이트로, 데이트로, 이게 누르면 데이트로 소트를 하는 건가요? 잠깐 좀 기다려보죠. 왜냐면 가장 최근 거를 보고 싶으니까. 가장 최근에도 활동을 했었니, 혹시? 이거 한번 봅시다. 되게 뜬금없는데? 저 이거 활동 끝난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소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이거 검색이 잘못된 건가요? 잠깐만, 뭐야? 하이, 레벨. 없죠. 그지? 검색이 잘못된 거지. IMF 사이트 좀 똑바로 만들어. 없잖아. 속았네. 자, 가장 최근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2019년 5월 24일에 나온 거 요건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죠. 가장 최근 활동,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거. 자, 보시면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있죠. 아까 말씀드린, 하이레벨 어드바이저리 그룹 해갖고 자문위원 그룹을 만들었어요. 레가르드, 현재 유럽중앙은행장인 레가르드가 IMF 대빵으로 있을 당시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자문위원을 만들었고, 이 자문위원은 어떠한 그 토픽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냐면 바로 핀테크예요.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IMF가 뭔가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겠다. 그래서 그런 그룹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이 자문위원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 라센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날 공개 발표를 했고, 그 멤버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서클의 CEO도 있고요.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 서비스 여기도 있고, VBIBA라고 부르죠 보통. 여기도 있고, 뭐 DTCC도 있고 한데, 여기 크리스 라센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리프사. 이거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총 대충 어림잡아서 한 15명, 16명쯤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런 그룹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픽은 어디? 핀테크. 핀테크 부분에 자문을 받으려고 이런 거를 2017년 3월 15일 날 만들어서 이 레가르드 의장이 만들어갖고 진행을 했는데, IMF에서 보면은 가장 최근 활동이,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 활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아니,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문서에 있다는 건가? 이것도 약간 검색이 잘못된 느낌이 되게 강하죠? 여기 하이레벨 이거 없잖아. 속았죠? 속았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 활동은 그러면 2019년 3월이 되겠네요.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어디 갔어? 이거 3월 1일. 요게 될 것 같네요. 요거. 이 발리 핀테크 어젠다. 요거. 여기에 이제 모여갖고 계속해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문을 구하는 거죠.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자세히 몰라요. 어쨌든.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위원들과 함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이와 관련된 거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마지막 쫑파티였나요? 쫑파티였나? 이 내용은 제가 본문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때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겠죠? 크리스 라셀이 왔네, 이때도. 자, 이게 공식적인 활동이 이게 일단 IMF에 공지된 건 마지막이고, 지금 보시면은 사진까지 올라와서 이게 작년에 막 돌았었죠. 왜요? 요거. 여기 친숙한 양반이 있죠? 무슨 대학교 졸업사진처럼 찍었네요. 이 각도를 살짝 옆으로 한 50도 정도 비틀고, 그리고 레가르드 의장이 있죠. 그리고 리프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여자분인데, 이분인가요? 이분이 리프사 직원인데 IMF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IMF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IMF와 끈적끈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근데 지금은 이
3월 1일 이후에 거의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뒤로는 소식이 없어요. 어쩌면 레가르드가 IMF 총재 당시에 본인의 이런 쪽에 생각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이런 걸 본인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간 이후에 이 그룹이 유지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아쉽죠. 만약에 이제 해체가 됐다고 하면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IMF 언급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합니다. 나스닥 떡상! 나스닥 떡상? 야, 진짜요? 유튜브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플랫폼을 옮길까요? 아프리카 나이트클럽으로 갈까요? 가자 외칠까요? 아프리카로 가자. 근데 거기는 진짜 나이트클럽 같아갖고 좀 나스닥 지수 뭐야 오픈하자마자 한 5%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암호화폐도 오르고 있나요? 암호화폐도 오르고 있는지 봅시다. 요즘에 같이 움직이거든요? 변화 없네, 암호화폐는. 반응을 해줘야지, 반응을 안 하네.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떡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더 오르네? 반응을 하네요. 유튜브는 나를 싫어해. 왜 그럴까? 학원 가자고요? 학원 가지 말고 우리 자러 갈까요? 목이 아픈데? 목이 아파요. 네. 진짜 목이 아프다, 근데. 목이 갑자기 급잠겼어. 말을 많이 해갖고. 다음부터 무음방송 해야 되나? 파운 올랐다고요? 이야. 거기다가 공을 한 3개만 붙이고 싶다. 곱하기 1000을 해주고 싶네요, 거기다가. 지금 한 4,800원 다시 되면 대박일 텐데. 저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한 5,000원까지만 가도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10,000원까지 간다? 그것도 대박인 것 같아요. 잡시다, 이제. 그래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바로 가보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림이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대박남자님 방금 와셔갖고 얘기해줬듯이 뭔가 여전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튜브는 대답 없는 너라는 거. 왜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쁜 유튜브. 자, 어쨌든 그렇고요. 뭐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새로운 얘기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밤 되시기를 바라며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발발.